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경영혁신과 ERP, 차 확정형 ER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 차세대 ERP, 클라우드 기반의 ERP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컴퓨터,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이 돼서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되는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첨단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완구회사가 완구만 팔았었는데 이 완구에다가 무선 칩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구를 사가는 고객들이 낸 정보들을 그 무선 칩을 통해서 다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차세대 ERP 웹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ERP로 진화됐다. 그죠? 그 다음에 지능형 기술 이용이 돼서 미래에 대비한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ERP가 바로 차세대 ERP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세대 E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지능화된 기업 경영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다. 지능화된 기업 경영이 가능해졌다.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이 체계화돼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최적화 또는 예측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생산 자동화가 가능해졌다. 생산기획의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5번이 우리 차세대 ERP의 어떤 가장 선진화된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간 융합을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다.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 지능화된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뭐 선제적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차세대 ERP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ERP하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특징,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 기술 및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예측 모델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과거 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통찰력 제안 및 미래 산업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시나리오를 제공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 및 비구조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차세대 ERP를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측 모델링이라든가 미래 산업을 위한 통찰력 제한이나 시나리오 제공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 앞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 엑셀로 짜여진 그런 문서들을 우리는 구조화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상 자료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구조화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두 유형의 데이터 모두를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원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패턴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화된 형태의 분석, 그래서 예측 모델링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보화된 형태의 분석 기능이 제공되어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래놓고 1번이나 2번, 4번, 5번 이런 것들 중에서 3개를 서술해 놓고 이 3번 내용을 구조화된 데이터 이거는 활용이 가능하나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는 분석이 가능하나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으면 이거는 잘못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기반의 ERP,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보시면 이렇게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죠.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이거는 우리 가상 IT 자원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이 가상 IT 자원들,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 장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사실 인터넷, 그 중에서도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IoT 등등 기술이 있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거는 무선 통신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중에 불가능하겠죠. 그죠? 무선 통신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통신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시간 이런 거 구애 없이, 그죠? 제한 요소 없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는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aS 그래서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그죠?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우리는 SaaS,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PaaS, 그죠? 그래서 플랫폼 as a 서비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죠?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툴이라든가 도구들을 지원해주는, 그죠? 툴이라든가 도구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IaaS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저장 장치 있죠? 저장 장치. 스토리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스토리지가 저장 장치란 뜻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 중 하면서 그 서비스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걸 설명하면서 이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죠? 반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SaaS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구나, 빌려주는 서비스구나.
그죠? 프로그램 제작 툴이라든가 도구, 개발 도구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게 PAS구나. 저장 장치 등을 빌려주는 장비에 관한 것들이 되겠죠.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게 IAS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라우드 ERP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능형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죠? 아까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ERP로 발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RP 진흙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내가 사용 기술이 없어도, 그죠? 또는 내가 만약에 구축해서 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일정 임대료만 내고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 컨설턴트 도입 없이도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임대료 주면 알아서 다 쓸 수 있어요. 미래에 대비한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아까 얘기가 됐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ERP의 특징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ERP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디바이스에 설치할 필요가 없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클라우드 PC를 통해 손쉽게 다른 장비로 데이터베이스를 이동이 쉽다. 장비 관리, 서버 관리 이런 자원을 줄일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서버 및 소프트웨어 이런 거 설치할 필요 없이, 그죠? 여러분들이 고기능의 이 클라우드 ERP를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투자 비용,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투자 비용 안 든다. 전문 기술 필요 없다. 그죠? 다만 이제 단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회사의 모든 이런 정보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툴이나 또는 하드웨어 장비 이런 것들을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자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유실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게 큰 단점이에요. 큰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100%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그죠?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ERP라는 게 어느 특정 사람들을 위해만 있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형처럼 아주 세세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것까지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장점은 특별한 기술 없이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좋은 ERP를 쓸 수 있다는 것. 단점은 내 정보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정보가 유실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세세한 것까지 다 만족을 못 시켜준다는 것. 그래서 클라우드 ERP는요 상당히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됩니다. 왜? 소비자들이 많은 요구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100% 퍼펙트하게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구축형 ERP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관련된 문제들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ERP 도입에 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기업, 기술력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만 할 수 있나? 아니잖아요. 클라우드 ERP는. 소규모 기업들도 손쉽게 이런 ERP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잘못됐죠. 높일 수 있는 낮춘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aaS 및 PaaS를 활용한 ERP를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다. 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복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면 뭐 전기 또는 뭐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즘은 이제 순수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복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드웨어 장비들 또는 개발 툴,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ERP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맞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하여 저장 장치 또는 컴퓨터 능력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드웨어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래서 IaaS 맞는 질문 같아요. 자, 클라우드 ER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기능을 선택, 적용,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 그렇겠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생산 물류만, 우리는 회계만, 우리는 뭐 생산만,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많은 모듈을 쓸수록 비용이 이제 커지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직접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 거에 그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거에 되겠죠? 그래서 제작 툴이라든가 개발 도구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죠? 이 S는 소프트웨어고요. 이거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장비 같은 것들이다.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컴퓨팅에 관한 것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ERP 시스템 내에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분석 솔루션 그러면 뭐 애널리틱스 뭐 이런 말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뭐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 엑셀로 작성된 문서뿐만 아니라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용해서 과거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 제안과 미래 사업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정보를 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이렇게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차세대 ERP에 대해서 문제 풀 때 차세대 ERP 아주 최고의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그죠? 무선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진보되고, 그죠? 스마트화되고 지능형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인공지능이 사람과 똑같은, 사실은 컴퓨터라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 갖고 그걸 처리하는, 그죠? 그래서 뭐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지만 창의의 능력은 없었잖아요. 창조의 능력은 없었잖아요. 그죠? 지가 알아서 스스로 뭔가를.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기능까지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이제 갖추어진 그런 ER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컴퓨터 능력을 이용해서 ERP를 또 만들어내니까 ERP가 그런 기능이 가능한 거죠. 지능화된 ERP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 접근에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경영혁신과 ER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류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물류 이론은 영업관리, 구매관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영업관리와 구매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